다음은 이 섬의 최고 귀요미이자 마스코트인 주공이 이사를 간대 레알. 이사를 가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리얼? 우리 함께 들으러 가자 레알.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자이저 듀공 최서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믿고 싶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신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일단 입장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되게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가사가 하나하나 의미 있고 공감 가는 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 좋아하게 된 노래예요. 그 중에서도 화면에 띄워놓은 저 가사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졸업생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계속 질문하고 때론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시간들을 살아왔어요. 또한 이 길 끝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꽤나 열심히 이곳에서 긴 시간을 지내온 저로서 수많은 고민의 시간들에 놓였던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어쩌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오며 그 안에 있었던 나는 생각보다 어리석고 더욱 작은 모습일지 몰라 걱정돼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듣는 분들이 함께 공감하며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길 바라며 이제 3년 동안 걸어온 길 안에서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 나는 지금보다 용감했지만 그만큼 또 겁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 이후로 나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때론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에 아는 분의 소개로 간디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대안학교를 반대하는 몇몇 가족들의 목소리와 불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꿋꿋이 금산간디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긴장감을 가득 안고 간 그곳에서 3년을 함께할 8기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부딪히기도 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며 잊지 못할 3년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한 3년을 함께하며 따뜻한 공간과 구성원들에 대한 소중함, 기말표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하며 또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러 사람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관계 등등을 우리 학교를 통해 알아갔어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쓴 중학교 때의 논문은 비워내는 연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내가 왜 나보다 남들을 더 챙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 어쩌다 간디학교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중학교에서 나는 어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평소 남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 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나는 사람들이 몰랐던 나의 과거에 실망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온 나의 모습에 동정심으로 덮어져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의 나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바로 내가 다닌 이 학교의 힘이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 이후로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중학교 때보다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와 선후배가 꺼리낌 없는 사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응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또한 다시 1학년이 되다 보니 신나는 마음에 천방지축 막 나가며 주변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 중에 내가 중학 출신이라고 기대하며 멋대로 내 능력치를 정해놓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17기 친구들과는 시작 전부터 다른 느낌을 들게 해서 꽤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삐뚤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난 17기 친구들 또한 새로웠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은 중학교 때를 그리워하기에 급급했어요. 같은 공간이지만 달라진 사람들과 분위기에 적응하는 과정 안에서 나는 많은 시간들을 그리움으로 보냈어요. 고등학생이 처음 되어 어리숙했던 그때를 돌아보면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선배들에게 1학년이라는 이유로 기억났던 그 시절이 꽤나 그리워요. 그때의 나에게 선배들은 닮고 싶은 대상이자 우상이었어요. 15기는 방금 말했다시피 나의 우상이었어요. 17기를 온전히 사랑으로 대해준 언니들의 모습에 내가 바라는 3학년 때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16기는 내가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가 나에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인간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것에 대한 줏대가 바로잡히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고 직접 느끼게 해주며 16기는 어느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선배들을 보고 배우며 내가 3학년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기대했어요. 하지만 기대한 바와는 다르게 내가 3학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함께 사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연도가 되고 점점 학교와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는 것만 같은 느낌에 우리 학교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오다가 학교가 지루해질 무렵 학교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찾은 인턴십 장소 술펀이라는 곳에서 한 달간 인턴십을 했어요. 술펀에서 해본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처음 겪어보는 사회생활의 일환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처음 겪어본 나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었고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는 또 다른 배움의 시간들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좋았던 것만큼 반대로 익숙하지 않고 힘들었던 탓에 학교가 그리워졌어요. 인턴십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학교에 돌아오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사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냉정하고 살아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속도에 나를 맞추기 급급해 숨돌림 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몸소 느끼며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정말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교에 돌아오고 하나 둘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과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학교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논문으로 내가 살아온 이 학교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배웠던 것들에 대한 걸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대해온 내 모습 말고 지금 이 간디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시껄렁하지만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학교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고 계획해보며 들었던 생각과 경험들을 이야기해볼게요. 학교에 제안한 프로젝트 한 공연 올리기. 제일 처음 기획해본 건 바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만들기였어요. 평소 학교 축제를 보며 매번 하는 공연들과 다른 보는 사람도 즐겁지만 공연을 하는 친구들까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들을 세워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공연에 올라본 경험이 적은 친구들과 그냥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이런 여러 친구들과 공연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다른 멤버가 만드는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보는 사람도 즐겁지만 공연을 하는 친구들까지 좋은 시간이었다고 기억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었어요. 마침 기회에 코로나로 삼간디 음악제가 취소되고 중고 통합으로 음악제를 하게 되어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나팔바지와 러비더비라는 곡으로 총 2개의 공연으로 무대를 올랐어요. 첫 번째 나팔바지는
연습 시간이 적다 보니 최대한 신나면서 빠르게 춤을 외울 수 있는 곡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17기끼리 공연에 올랐던 나팔바지가 떠올랐어요. 다른 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치가 많은 17기가 췄던 춤이라 경험이 적은 친구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정하고 난 뒤 한 부장인 지용이와 3학년 1명, 2학년 2명, 1학년 5명으로 총 8명의 친구들을 모아 팀을 꾸렸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계속해서 연습하던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또 금방 서로 사소한 것에도 웃고 옆 친구가 힘들 때는 또 다른 친구가 웃음을 주기도 하며 다시금 좋아졌어요. 이 친구들과 함께한 내가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공연은 계속 바래오던 공연이었어요. 여자 친구들끼리 공연을 올리고 싶었던 이유는 고등에 와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아쉬웠었어요. 이 공연을 계기 삼아 지금까지 서로 얘기할 기회 없이 지나왔던 사람들과도 함께 이야기하고 공연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러비더비라는 곡은 타원을 그리며 귀여운 몸짓과 간단한 발재간이 줄을 이루는 춤이에요. 복잡한 대형이 없어서 많은 인원이 함께하기 좋은 춤이라고 생각됐어요. 우리 여자 친구들의 통통 튀는 모습을 보여주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했죠. 저와 지용이가 이렇게 곡을 정하고 각각 민영이네 서영이네 기숙사로 가서 함께할 멤버를 모았어요. 한 3일 동안 차근차근 멤버를 모아서 17기 2명, 18기 8명, 19기 2명으로 총 12명이라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했어요. 팀을 모으고 보니 12명이라는 많은 인원수에 비해 연습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인지 처음 함께 모이고 난 뒤로 틈틈이 각 반에서 개인 연습을 하는 친구들도 볼 수 있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열정적이게 함께 해줬어요. 사진을 보면 연습 때 신이 난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 춤은 자유롭게 즐기는 부분이었는데 다들 한 줄기차를 하며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저의 마음조차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공연 날까지 8일 정도밖에 없는 시간 동안 공연을 올려야 했기에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함께하자고 손 내밀지 못한 점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번 팀은 일주일 동안의 연습 시간으로 무대 경험이 적은 친구들과 춤에 대한 경험이 적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서 모험적이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며 지칠 땐 쉬어가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 알려주며 함께 배워나갔어요. 이 과정 안에서 이 친구들의 배움과 경험 또한 있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서로가 웃을 수 있구나, 경험을 안 해본 거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등등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값진 경험으로 남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학교에 제안하는 프로젝트예요. 이름은 기존에 쓰던 야식부라는 이름을 알고 순우리말로 어린애가 털없이 자라는 모양을 뜻하고 있는 도담도담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유는 말뜻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도담도담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의미로 이름을 붙였어요. 한창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당시 친구들이 배달음식 및 일반 음식에 대한 빈도수가 높아져 쌤들과 학생회가 골머리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당연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점점 금이 가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갈등을 복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그 고민 끝에 나온 아이디어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야식부 프로젝트였어요. 항상 학생들과 배달음식, 일반 음식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야식부 만들어주세요, 맛있는 거 만들어 팔아주세요 였어요. 그래서 야식부를 만들기로 정해지면 학생회에서조차 자발적인 참여는 없고 오히려 서로 떠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계획해본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예요.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학교에서 쓰고 있는 숟가락, 젓가락, 공용 국그릇과 넓은 유리 접시를 사용할 때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는 문제는 음식값과 추가적으로 그릇에 보증금 500원을 함께 받아요. 음식을 먹은 뒤 친구들은 자신이 먹은 그릇들을 함께 깨끗이 설거지하며 다시 야식부 부원들에게 반납하면 보증금 500원을 돌려받아요. 자기가 쓴 물건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지 않는 문제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카페 물품들
관리가 안 되는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보증금 제도가 떠올랐어요. 비록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쓴 그릇들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다는 점이 조금은 유치하기도 하고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나중에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쓴 물건들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매주 다른 멤버들과 함께 직접 메뉴 정하기.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아요. 그보다 그들을 판단하며 그 친구들의 노력을 당연시하죠. 이 고민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에 생각한 아이디어는 매주 3-4명 정도의 팀을 이뤄 전교생이 돌아가며 한 번씩 이 야식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메뉴를 정하고 같은 팀 친구들과 모여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과정까지 모두 겪어보며 기존 야식부 친구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이 간단해 보이는 문제들이 내가 3년을 살면서 계속하여 이야기되었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며 이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았어요. 제가 계획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작은 바람은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이 조금은 자신이 하는 행동들과 사소한 습관들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해 봤으면 해요. 그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 우리 학교의 좋은 문화와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과 자발성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만들어 나갈 구성원들의 바른 습관들을 만드는 보다 젠틀한 분위기의 학교를 바라며 제안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대한 글을 마칠게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고등학교 때 나의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앞에는 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와 내가 바라는 모습의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학교를 위해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은 조금은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구성원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며 속 시원하게 졸업할 내 모습을 떠올리며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17기 최서연, 부회장 최서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 때부터 15기, 16기 부회장님들이 개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적어도 부회장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꿋꿋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멋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2년 뒤 나의 모습은 아니길 바랬어요. 그런 부회장 언니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부회장은 원래 회장보다 일 더 많이 하고 개고생하는 거라고, 멋있는 척은 회장이 해주면 부회장은 더 멋있게 묵묵히 학교를 위해 일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이 이야기들이 결코 좋은 이야기들로 들리지 않아 더욱더 반감이 들게 만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과정들을 지나 어느새 내가 부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지만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그랬듯 17기가 그랬듯 제멋대로의 말도 지질이 안 듣는 18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새로 들어오는 얼굴도 모르는 19기들까지 시작도 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때의 나조차도 제대로 된 선배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부회장까지 하게 만든 이 학교가 그리고 이 공동체가 미웠던 것 같아요. 나에게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더욱더 많은 노력들을 요구해왔어요.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하는 건 굉장히 긴장되며 어려운 일이에요. 식소리 진행을 하거나 전체 모임 때 학생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좀 더 나은 선배와 좀 더 괜찮은 부회장이 되기 위해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애초에 완벽한 3학년이나 부회장은 없었어요. 내가 만들어낸 부회장이면 이래야 해 라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죠. 그래서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완벽하지 못한 완벽주의자 성향을 언제쯤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부회장을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건데, 일단 첫 번째, 나도 한때 서투르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1학년이었다는 걸 잊지 말기. 두 번째, 경험이 부족하고 서투른 걸 무식함으로 치부하지 않기. 세 번째, 우리의 편리함 뒤에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기. 네 번째, 우리의 공동체의 상황을 직면하기. 전체 모임이나 식소리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내가 부회장을 하다 보니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인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한 많아졌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밑에 있는 5가지보다 더 많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중심적으로 적어보았어요. 앞으로 그대들의 학교 생활이 조금 더 밝게 빛나길 바라며 하고 싶은 말들을 끝낼게요. 17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거의 3달 넘게 제대로 된 이야기조차 나누지 않던 영주와 논문 발표하기 3주 전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영주는 나에게 졸업을 앞두고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지금까지 본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점점 잃어가는 것,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궁금했던 것들, 영주와 내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돌아보았을 때 늦었지만 사과했어야 할 행동들에 대한 사과한다는 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평소처럼 나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는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3학년이 되고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1년의 시간들을 보내며 영주가 직접 느끼고 행동하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름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안에는 이번 학기가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부터 꽤나 많은 고민들을 하며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영주가 한 이야기 중 공감됐던 건 학교 안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고 외로움을 느낀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 다르지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 내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마땅히 마음 둘 곳도 없었고 자주 허운 느낌들에 유머를 우울한 감정들이 밀려오곤 했어요. 학교를 위해, 내 주변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작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조차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굉장히 지쳐있었고 힘들었다는 걸 영주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회장,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런가 봐요.